명제. 자, 우리 명제가 뭐냐?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판단하듯이 명제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 그 자체만으로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간단히 소문자로 PQR 이렇게부터 나타냅니다. 우리 집합은 앞에 A, B, C를 썼다면 명제는 뒤에 PQR 얘네부터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됐을까요?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어때? 얘는 참인 문장이지. 그게 명제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어때? 거짓이지. 근데 이게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거짓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뭐야?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3번은 x가 3, 6, 9 이럴 땐 3의 배수가 맞는데 4, 5 이런 거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는 뭐라 그래? 얘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는 이 식을 딱 읽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딱 돼야 돼. 이해됐니? 자, 우리 여기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얘는 우리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다시 뭐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명제라고 하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건. 자, 그래서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지는 것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제는 그냥 그 문장이나 식 자체에서 이미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네, 자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명제인 것 자체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얘들아 방금 우리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되는 걸 조건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됩니다. 네, 다시요.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명제에 들어가 x값이 있으면 무조건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야. 자, x가 있지만 명제인 거 하나 있어. 뭐냐면 항등식. 무슨 얘기냐면 뭐 2x 플러스 5를 얘랑 뭐 2의 x-1 플러스 7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네 사실 항등식인 거거든. 똑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러면 x에다가 사실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명제라고 하지 않아. 왜? 그냥 항상 참이니까.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값이 들어간 식 중에서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명제라고 넣어줘야 돼. 됐나요? 네. 명제하고 조건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명제가 될 수 없고요. 얘는 참인 명제. 그 다음,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집합이랑 비슷하지. 집합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명제도 마찬가지야. 명확한 기준을 따라서 참거짓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 정말. 됐죠?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 명제 맞다. 그 다음에 얘는 거짓인 명제. 맞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됐습니다. 5번? 참인 명제. 파이 3.14 그거잖아. 네. 자, 넘어가서 명제의 뜻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뭘 배우느냐? 명제의 부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진짜. 명제의 부정.
자, 명제 부정. 어떤 P에 대해서 그 P가 아니다. 첫 번째 명제를 부정할 때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뭘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사를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같다, 같지 않다. 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동사만 부정하는 게 첫 번째 명제 부정이야. 그걸 수학적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요 P 앞에 여기다가 물결 표시를 써줘요. P가 아니란 얘기야. 읽을 때는요, not P라고 읽습니다. 그걸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P가 아니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앞에서 집합에서 이거 비슷한 개념 배웠지? 뭐야? 여집합의 개념이 부정의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집합을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P가 참이야. 그럼 얘들아, 얘가 참이었는데 얘를 부정하면 그 명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그치? 다시 얘가 애초에 거짓이었어. 그럼 걔가 아니래. 그럼 뭐가 돼? 참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봐. 얘가 아닌 거를 또 다시 아니라고 하면 다시 뭐야? 원래로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여집합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명제를 부정해보래. 그리고 그것의 참거짓을 말해보래. 그럼 봐봐. 2분의 1은 유리수다라는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될 거라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여기서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동사 중에서는 같다. 여기 기호로 요것도 같다죠. 그치? 그럼 얘를 부정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같지 않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크다의 부정은요? 작거나 같다. 다시 부등식은요, 항상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부정하라 라고 하면은 작다가 아니야. 작거나 같으면 된다. 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루트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했으니 얘는 참이 되겠죠. 왜? 얘가 거짓이었으니까. 얘도요. 2 더하기 3은 6이 아니다가 부정하고 있는 거야. 기호로는. 그럼 얘도 참이 된다. 부정이 참이 된다. 다시요. 3은 6의 약수가 아니다가 이제 부정이 되는 거고 3은 6의 약수였으니까 참이었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얘는 거짓이겠고요. 얘도 자 2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얘들아 함부로 유리수가 아니니까 무리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유리수가 아니다라고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수체계가 유리수 말고 무리수만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만 그래도 그냥 부정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유리수가 아니에요라고까지만 그냥 부정해주면 돼. 이게 더 정확한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동사를 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개념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정의. 얘들아 정의는 뭐야? 내 이름이지 뭐. 풀샤트. 얘는 정의는 무조건 한 개지, 한 개. 얘는.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이야.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개지. 그거를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해주면 돼. 성질이라고 보면 돼. 정의 이꼴 약간 성질이야. 정의와 정리는 당연히 참인 명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얘기할 때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주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정리가 되는 거야. 뭐야? 뭐 양끝각이 같다. 뭐 밑변은 수직 이등 못한다. 이런 거 당연히 참인 명제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명제가 참임을 밝혀내는 걸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얘들아, 정삼각형의 뜻 정의는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가 여러 개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는 무조건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봅시다.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이 말 자체는 정의예요. 직사각형의 정의는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뭐야? 뭐 대각선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성질이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끝이에요. 넘어가요. 자,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다라는 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뭐 수직 2등분 한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정의 자체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막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성질이죠. 그래서 정리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건. 문자를 포함을 해야 돼요. 문자를 포함을 하고요.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px, qx, rx라는 어떤 식 이런 게 되겠죠. x가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명제나 조건이나 똑같이 쓰기도 해요. PQR. 됐죠? 네, 그래서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죠.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뭐라? 방정식과 부등식이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네.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그러면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지기 때문에 조건에서는 뭐가 있으냐면은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 중에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약간 전체 집합이 주어져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u라고 표현하고 이거 우리가 배운 거잖아. 요 안에서 x값들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전체 집합 안에서가 얘가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면은 이건 이제 명제라고 내가 판단해도 되는 거야. 요 안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일 때는 참인 거니까 얘네들은 뭐야?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지는 거를 우리가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에이, 넘어가요. 아니 왜 수업 시작하니까 다 졸려하냐고. 진리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그 중에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진다며 조건이 다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눠진다며 그 중에 3이 되게 하는 x만 묶어놓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해. 그 해들을 묶어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답을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집합으로 표현하겠다고. 진리집합이라고. 얘들아, 집합이니까 얘는 뭐 써야 돼? 대문자 P를 써야겠지. 근데 대문자 P를 쓰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요. 어떤 조건 P가 있냐면요. P는요, X는 4의 약수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누구다? 1, 2, 4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밑에 개념 체크 문제 볼까요? 개념 체크 문제. 개념 체크 문제. 다시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구해라? 해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단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아, P의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써주고요. 1과 2,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x제곱이 2보다 작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인데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네요.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누구? 1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집합이죠. 결국 명제랑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이 잘 돼야 된다. 됐을까요? 네, 개념은 요게 다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진리집합. 예제 대표 유형 같이 풀어볼까요?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단, 전체집합을 잘 봐야 돼. 어디서? 정수범위 안에서. 자, 그럼 1번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2번 플러스 마이너스 1.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이 정수인가요? 아니죠. 근 이렇게 두 개 나오더라도 일단 전체 범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누구만? 마이너스 1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요. 해가 없는 거죠. 왜요?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거야. 공집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 얘들아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 자체가 뭐야? 이 집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되는 거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어디 범위 안에서는? 요 전체 집합 안에서는 다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 답이 뭐야? 전체 집합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누구다? Z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수 전체.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걸 저희가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유제. 자, 저희가 앞에 진리집합에 대한,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도 조건 P에 대해서 조건을 부정하세요 라고 하면 명제든 조건이든 첫 번째 동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러면은 얘도 P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P의 조건 P의 부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호는 다 똑같이 나타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조건에서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P가 아닌 건 어때? 얘는 P의 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이 되겠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얘도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풀어봅시다. 조건도 똑같다. 조건도 똑같다. 자, 여기 보시면 개념 체크 문제 보시면 조건 P에 부정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번 뭐야? 조건 자체를 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시면 되겠고 개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P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P의 여집합인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집합 안에서 그래서 1, 2, 4, 5, 7, 8, 1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조건의 부정, 개의 진리집합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하 결국엔 집합이구나. 집합이구나. 그러면 69번 보세요.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란 뭐야?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조건 두 개의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것은 뭐야?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P 또는 Q의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요.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걸 얘기를 하는데 자, 부정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명제랑 조건이랑 부정의 개념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부정했냐면 동사를 부정을 했어요. 동사 부정. 뭐뭐이다는 뭐뭐가 아니다고요. 얘는 여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드모르간에서 합집합의 여집합을 뭐라 그랬지?
교집합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또는의 부정, 또는이 아닌 것, 즉 또는의 여집합은 그리고가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접속사를 부정을 하게 되면 또는과 그리고가 되겠죠. 우리가 배운 접속사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 이상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또는 아니면 그리고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접속사도 같이 부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두 문장 이상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한 문장 안에서 동사 부정해줘야 되고 또 그걸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도 또는과 그리고 사이로 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을까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 부정했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를 부정했다. 드물간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P 또는 Q를 부정하라고 하면 P가 아니고 그리고 접속사인 또는도 같이 부정해주니까 그리고 Q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얘를 써보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부정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랑 동일하겠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지. 됐을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체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는 있잖아. 세 문장이 연결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뭐뭐이다는 뭐뭐가 아니다로도 연결이 되지만 접속사도 같이 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3번 좀 별표 칠게요. 자, 얘는요. 두 문장이 합쳐진 거야. 자,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리고 x가 2보다도 작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얘를 두 문장으로 찢으셔야 부정했을 때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또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찢으셔야 돼요. 부등식. 이런 거는 잘 하거든. 이건 애초에 두 문장으로 찢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야? 얘를 두 문장으로 찢는 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얘는 부정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리고 x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너네 이거 이렇게 안 쓰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1보다 더 작대.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킨대.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x가 0에서 1 사이인가 봐. 이렇게 한 줄로 쓰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얘를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는 풀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세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다 또는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주시면 된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각각의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P는요, 8의 약수래요. 그럼 P의 진리집합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1번.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요. 뭐야? 1, 2, 4, 8이에요. Q의 진리집합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다? 2, 3, 5, 7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1번 P가 아닌 거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결국 뭘 구하세요? P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P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그럼 P의 여집합은요. 8까지니까 1, 2, 3, 4, 5, 6, 7, 3, 5, 6,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번과 얘를 합하라고 했으니 그냥 합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 또는 얘니까 합집합을 그냥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뭐 있니?
2, 3, 5, 6, 7 이렇게 있는 거지 뭐. 됐을까요? 네. 자, 얘는요. P, 교, Q의 여집합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P-Q가 된다는 얘기지. 차집합이죠. 그래서 P, 1, 2, 4, 8에서 Q가 겹치는 걸 뺄 거예요. 2만 빠지네요. 그쵸? 답은 1, 4, 8이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하, 집합의 연산이랑 똑같구나. 이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